안녕하세요. 뉴욕교회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초반에는 한 1% 이상까지 하락했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부채 한도와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가 0.30% 올랐고 나스닥 지수가 0.47% 올랐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는 0.41% 상승했습니다. 일단 장 초반부터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ADP 고용이 오늘 나온 그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좋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연준이 예정대로 테이퍼링을 실시할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강화됐고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후 들어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이분이 단기 부채 한도 유예안을 이날 오후 늦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채 한도 유예안은 지금 현행 그 규모대로 이제 올해 12월 말까지 부채 한도를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이 같은 소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달 한 중순 18일로 예정됐던 디폴트 우려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기술주들이 모두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가 모두 1% 이상 올랐습니다. 알파벳도 1%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짐 크레머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그동안 이제 많이 하락했던 이 기술주들을 저가에서 매수해야 할 때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공주들이 대체로 하락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오늘 그 아메리칸 항공과 제트블루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내렸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이제 매도로 하향을 했고요. 제트블루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그 항공주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멘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리안 데트릭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10월은 이제 가장 연중 변동성이 높은 달이라는 명성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10월을 당분간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가 한동안 더 오랫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통 10월 하면 아무래도 블랙 원데이 같은 경우도 이제 10월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10월이면 이제 갑작스러운 테일 리스크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시기라는 이제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중 변동성이 가장 높기도 했다네요. 오늘 개장 전에 9월 ADP 고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ADP 고용은 그러니까 정부 부분의 고용을 제외한 민간 부분의 고용 증가세만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56만 8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9월 고용이고요. 이거는 시장이 예상한 42만 5천 명보다 이제 크게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연준이 예정대로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 유가 같은 경우는 2%가량 하락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섹터별로 보시면 에너지 관련주가 오늘 1.05%가량 하락했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11개의 섹터 중에서 한 3개의 섹터만 하락하고 나머지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부동산 관련 주식이 모두 1% 내외로 상승을 했습니다. 기술주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개장 초부터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하락하고 유가도 같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그 가스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천연가스 가격이 전날 같은 경우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날 푸틴 대통령이 이제 유럽에 대한 유럽으로의 그 가스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며,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통한 그 가스 공급 같은 경우는 가즈프롬과 키예브와의 계약한 물량보다 그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키예브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얘기하죠. 가즈프롬과 키예브가 이제 계약한 수준보다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날 이제 미국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지금 한 9%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장중에는 1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물 같은 경우도 9%가량 하락을 했네요. 근데 전날 같은 경우는 이게 가격이 원래는 이제 6.312달러까지 올랐었는데 이게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유럽에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그동안 러시아 쪽에서 이제 그 유럽의 공급을 좀 제한해 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천연가스 가격을 급등시킨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러시아의 제한적인 공급이 그동안 이제 가격 점프의 하나의 원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한 400%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한 또 10%가량 하락을 했네요. 오늘 유가도 이제 이 분위기를 이어서 동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는 오늘 미국의 원유 재고가 이제 2주 연속으로 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EIA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게 10월 1일로 끝난 한 주간 미국의 원유 재고가 230만 배럴 늘어났습니다. 이게 2주 연속 증가한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다 여파가 좀 해소가 되면서 재고가 다시 늘고 있으니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면서 오늘 유가가 한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또 뛰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5만 5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5개월 내 최고치라고 하네요.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한 6% 이상 올라서 지금은 5만 4천 달러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개장 초에는 이제 5만 5천 499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87%가량 올랐고 이번 주에만 13% 올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날이었죠. 전날에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원 청문회에 나와서 이 가상화폐를 금지할 계획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가상화폐를 금지하고 하는 문제는 의회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제 그 사원 청문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가상화폐를 금지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가 조금 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또한 빠르면 이달에 이제 미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재료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GM이 투자자 회의를 앞두고 2030년까지 회사의 연간 그 매출 목표치를 2,800억 달러로 지금 수준보다 2배 수준 높은 수준으로 목표치를 잡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GM은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날 최고 경영자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가 앞으로 이제 그 테슬라를 앞지르는 그런 그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2030년까지 자기네들의 그 연간 매출 목표치를 2,800억 달러까지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 최근 지난 몇 년간 이 회사의 연간 매출이 보통 1,4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거의 1,225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수치는 그 전년 대비로는 한 10%가량 줄어든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그 연간 매출이 한 1,400억 달러 정도였는데 2030년에는 2,800억 달러까지 이제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 마진율도 그러니까 12에서 14%까지 2030년까지 12에서 14%까지 높이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한 7.9% 수준이라고 합니다.
장중에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시장이 다시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채 한도 유예한 문제가 이제 해결될 기미를 보이면서 시장이 반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그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이제 단기 유예안, 그러니까 올해 12월 말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은 10월 18일까지 이제 재무부의 비상조치가 이제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 전에 약간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공화당 측에서 제안을 한 거고요. 공화당에서 이제 미국인들의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초래한 이 위기로부터 미국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민주당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긴급 부채 한도 유예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채 한도 유예안은 12월까지 현 지출 수준을 커버하고 그리고 고정된 달러 금액으로, 그러니까 고정된 금액으로 유지하는 그런 부채 한도 유예안을 이번에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우선 공화당 측에서 12월까지 부채 한도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되면 양측이 예산안을 두고 이제 협상할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디폴트 시한은 조금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막판에 나온 소식이 하나 있어서 하나 추가할까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내에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요. 특히 이제 뭐 직접 만나서 하는 건 아니고요. 대면 정상회담은 아니고 이제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바이든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은 아직 한 번도 없었고요. 그동안 한 두 차례 전화 통화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양측의 참모들이 제이크 설리번과 그리고 양제츠가 둘이 오늘 취리에서 6시간 동안 만나서 오늘 이제 원칙적으로 이 회담을 하는 것에 합의를 했다라고 관련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이 그 나란히 앉아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걸 계기로 해서 양측의 그 어떤 경색됐던 분위기가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부채 한도 유예안이 통과되면 일단은 양측이 시간을 벌게 됐고요. 시간을 벌었지만 아직도 이제 예산안 부분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시간을 번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로 그 테일리스크가 좀 뒤로 미뤄졌다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은 보통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그걸 반영하듯이 뭐 시장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재미있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